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방인영입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 물리학원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최적화 커리큘럼 그리고 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12월이고 이 영상을 찍는 이 시간이 12월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6월 초에 6평이 있습니다. 9월 초에 9평이 있고 그 다음에 11월에 수능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스케줄을 잡는데 일단은 3월 말에 진행되는 교육청 모의고사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파란색은 개념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기출이죠. 기출이고 엔제 그리고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개념 완성 그리고 기출 문항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자, 이 두 개는 개념이 총 3개인데 이 두 개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서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개념과 기출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할 거고 개념과 기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완성해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이 1년 커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됩니다. 자, 1월 달에 끝내야 된다는 것은 선생님의 완강 스케줄이고 여러분은 개념과 기출을 병행해서 언제까지 끝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되는 게 3월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자체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를 일정의 기준으로 삼기에 좋다는 거죠. 자, 3월 되면 여러분이 학교 일정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바빠지고 4월 되면 또 중간고사가 있죠. 그래서 약 4주, 3주가 또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충분히 여러분이 일정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보기에 가장 좋은 거는 2월 말입니다. 2월 말까지 개념과 기출을 끝내는 게 좋습니다. 2월 말에 끝내고 그 다음에 3월 교육청 전까지는 기출 중에서 여러분이 약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첫 번째 나오는 엔제에서 여러분이 약한 파트를 이 엔제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일정이 밀린 친구들도 있겠죠. 다른 공부하느라고. 그래도 마지노선은 3월까지 보는 게 좋습니다. 3월 교육청까지 개념과 기출을 그래도 끝내줘야 됩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고 바로 6평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평 직전에 개념 기출이 끝나거나 아니면 학교 준비하느라고 6평 이후에 개념 기출이 끝나버리면 이 일정이 완전히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노선은 3월 말, 좋은 거는 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개념과 기출을 끝낸다고 생각하고 그게 1년 스케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3월 교육청이 끝나고 이제 6월 전까지는 모의고사가 미리 또 오픈이 됩니다. 엔제는 9월 9평 전까지 난이도별로 계속 3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 자, 모의고사는 2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5월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6평 전에. 클리어 17, 이거는 17문항짜리 모의고사, 빅뱅 모의고사는 20문제짜리 풀세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클리어 17과 빅뱅 시즌 1을 통해서 6평 전에 모의고사도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엔제에도 재배열 모의고사가 5회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6평 전에 모의고사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6평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엔제와 모의고사밖에 없는 거죠. 자, 엔제와 모의고사는 최대한 많이 풀어주는 게 좋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과 기출을 빨리 끝내줘야 된다. 이게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강조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면 전체 문항 수는 2,400문항이 됩니다. 대략. 자, 수능에서는 20문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해당 단원, 해당 주제에 대한 문제를 총 120문제를 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사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은 전반사 문제만 120번을 풀게 될 거고 일과 에너지 한 문제를 위해서 대략 120번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이런데도 자기가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120번을 풀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문제수는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항들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더라도 절대 부족하지 않은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개념과 기출을 빨리 끝내자라는 게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개념과 관련된 3가지 커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과정이 개념 완성, 더 펀더멘털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게 1년 커리 중에 가장 중요한 강좌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고2 때 내신으로 물리를 들었던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펀더멘털의 특징을 보시면 수능이 20문제이기 때문에 주제도 단원도 20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교재는 예를 들어서 뉴턴의 운동법칙 이렇게 한 단어로 묶어놓는 게 있는데
그렇게 보면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수능은 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평형 문제가 하나, 그 다음에 힘과 가속도의 법칙, F는 ma를 사용하는 계산 문제, 그렇게 하나가 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법칙 이렇게 한 단어로 묶지 않고 선생님은 아예 힘의 평형 그리고 힘과 가속도의 법칙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 버립니다. 자, 운동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량도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운동량과 충격량 이렇게 한 단원으로 보통 구성이 돼 있죠. 다른 책들은. 선생님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 보존 이렇게 단원을 아예 구별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능 한 문제당 한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단원 구성은 기출, 그 다음에 엔제까지 계속 이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기도 딱 좋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충돌 단원, 테마 5번을 배웠다고 한다면 충돌 단원 개념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같은 테마의 기출 문제를 풀어주면 그게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에도 딱 맞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념 컬이긴 하지만 기본 개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전 개념도 가르칩니다. 자, 실전 개념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 풀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F는 MA 배웠다고 해서 거기에다 공식 대입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실제로는 수능은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푸는 방식들도 여기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개념 강좌이긴 하지만 수능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문제 풀이법도 같이 가르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듣고 기출을 같이 병행해서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자체에도 이 교재 내부에도 예제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개념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짚으면서 넘어가기에 아주 완벽한 개념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총 전단원을 다 다루는 거죠. 총 50강 정도 됩니다. 대략. 자, 그렇게 해서 이 펀더멘털을 가장 중요한 강의로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는 옵션이라고 얘기했죠. 비기너하고 펀더멘털 서머리는 어떤 단원인가, 어떤 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월 달에 당장 수능을 봐야 되는데 내신을 하긴 했지만 거의 아는 것과 다름없거나 아니면 물리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런데 11월에 수능을 봐야겠다고 한다면 비기너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기너는 전 단원을 다루진 않습니다. 어떤 단원을 다루냐면 펀더멘털을 바로 들었을 때 어려워할 만한 단원들이 있죠. 흔히 얘기하는 고전역학, 그 다음에 전기, 자기 쪽에서 어려운 단원들만 추려놓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6강 정도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기본 개념 가르치죠. 뭐 실전 개념까지는 안 온다 하더라도 기본 개념까지는 다루고 그래서 이 기본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기본 개념 학습했다고 해서 자기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생기지 않죠. 특히 물리는 개념과 문제 사이의 간극이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만 배우고 넘어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기너 자체에서는 기본 개념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실전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기본 개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연습을 합니다. 대략 한 단원당 20문제 정도씩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운 다음에 이제 펀더멘털로 가서 실전 개념까지 배우면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단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 푸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다면 물리를 처음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비기너부터 시작을 해서 펀더멘털로 넘어가서 그 다음 기출로 넘어가면 되는데 나는 처음 하긴 하지만 시간이 많다라고 한다면 고2를 위해서 만든 완자 커리큘럼이 따로 있습니다. 완자 커리큘럼은 전 단원을 다루기 때문에 완자 커리큘럼을 따라가시고 펀더멘털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시간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비기너부터 시작해서 펀더멘털, 기출로 넘어가는 순서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압축은 상위권 학생들, 그것도 수능을 한번 치렀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나중에 개념이 어느 정도 이제 이때쯤 되면 또 까먹은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단원에서 문제풀이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건 따로 찍는 게 아니고 펀더멘털 강의 중에서 실전 풀이들을 주로 강의하는 14강만 우리가 추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편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동일한 거 사용하면 됩니다. 교재는 동일하고 이 강좌 중에서 실전 풀이법 위주로 구성이 된 14강만 추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략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더멘털 서머리는 수능을 한번 치렀는데 한 2등급 안에 드는 점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거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겠죠. 내가 다 아는 얘기들을 거의 80%는 아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펀더멘털 서머리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14강 정도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성적이 좋은 재수생들 또는 나중에 내가 까먹었을 때 복습용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강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컬이
비기너, 펀더멘털, 펀더멘털 서머리. 이 세 가지 커리큘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기 수준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세 개 중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기출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다루는 커리큘럼이 프로블럼 솔빙입니다. 프로블럼 솔빙이고 문제수가 대략 828문제고 기본 교재도 있고 다해동용 교재도 있습니다. 그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하고 자, 일단 기출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이 설명을 안 하면 어떻게 공부를 안 하냐면 자, 개념이 있죠? 개념 강의가 1단원부터 시작해서 2단원, 3단원 쭉 가서 20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 똑같이 기출도 같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단원이 뭐냐? 힘과 가속도의 법칙인데 여기도 힘과 가속도의 법칙. 17단원이 전반사인데 여기도 17단원이 전반사.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아무 얘기 안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개념 강의를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다 본 다음에 이제 개념이 끝났으니까 기출을 1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옛날에 배웠던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여기를 공부를 시작하면 문제가 안 풀리고 그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개념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개념이 내가 약한가 보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공부하고 기출을 오면 문제가 또 안 풀리니까 개념을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악의 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안 되고 물리는 개념에서 1단원을 공부했으면 그걸 바로 기출에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기출문제 풀리겠지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 잘 안 풀릴 겁니다. 당연히. 자, 기출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여기서 배웠던 풀이법을 충분히 연습하기 위한 자료로 써야 됩니다. 즉, 기출 강의에서는 문제가 바로 안 풀리는 경우가 많지만 풀이법을 보시면 이미 다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풀이법을 강화하는 자료로 써야지 나를 테스트하는 자료를 쓰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풀이법, 풀이 강의가 있겠죠? 기출 풀이 강의가 있을 텐데 그 강의를 웬만하면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또 1단원에서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1단원 같은 경우에 속도가속도 단원이 되겠죠? 어떤 경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편하고 어떤 경우는 단순하게 상대 속도나 시간차 이용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들 각 단원별로 보면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보세요 라고 옆에 힌트가 나옵니다. 시간차를 이용해서 푸세요, 상대 속도 이용해서 푸세요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유형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 있는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므로써 그 풀이법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유형별로 풀이법들을 마스터해야 된다. 그러면 또 나를 테스트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최근 2년 문제는 유형을 일부러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유형을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최근 문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유형을 결정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기출 공부할 때 기억할 거는 개념하고 소단원을 공유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옆에 유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들의 문제들을 모아서 풀면서 그 유형에 대한 풀이법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나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출문항이 총 828문제죠. 그럼 나는 나를 더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출 본교재는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사용하시고 이 기출을 한번 끝나면은 그 다음에 연습용 교재를 하나 그래서 더 사라는 얘기입니다. 연습용 교재를 사서 연습용 교재는 이제 스스로 혼자 풀어보는 나를 테스트하는 자료로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기출 교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엔진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엑스퍼트, 제로, 원, 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커버하는 범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엑스퍼트 제로하고 원은 전 단원을 다 다룹니다. 엑스퍼트 제로 원은 1단원부터 20단원이라고 했죠. 20번째 단원까지 전체를 커버하고 엑스퍼트 2는 최고 난도, 신유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전역학, 그리고 전기력, 그 다음에 자기장 이 단원만 다룬다 보시면 됩니다. 이쪽 단원만 다루게 되고 자, 그리고 엑스퍼트 제로는 경향 어떤 문제로 구성이 되냐면 기출의 틀 안에서 심화를 시켰습니다. 즉 숫자 바꾸는 수준의 변형 문제가 아니고 기출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엑스퍼트 1은 엑스퍼트 제로와 비교했을 때 역학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난이도가. 그러나 전기 파동 쪽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2페이지나 3페이지에서 실수 자주 하는 친구들이 이쪽 풀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포트 2는 최고 난도 신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신유형이라는 게 전혀 뜬금없는 수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신유형은 이 7차 과정 때 우리가 다뤘던 역학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걸 본 적이 없겠지만 출제자들은 당연히 봤겠죠. 자,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기조에 맞게 변형이 돼서 실제로 평가 문제에 나옵니다. 그럼 보통 학생들은 이게 신유형이다 생각하지만 옛날부터 수업했던 사람들은 옛날 7차 과정 때 어디선가 봤던 문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문제들을 지금 기조에 맞게 변형시켜서 여기에 엑스포트 2에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엑스포트 제로, 1, 2, 커브 범위, 그리고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있었던 강대 K 모의고사는 올해 아직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건 결정되는 대로 선생님이 다시 OT를 찍을 거고, 일단은 클리어 17 모의고사와 빅뱅 모의고사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각 시즌 3, 시즌 4까지 해서 총 12회와 16회가 나오게 됩니다. 자, 클리어 17은 총 17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모의고사입니다. 자, 뒤에 어려운 문제가 3문제가 보통 뒤에 나오죠. 그 3문제를 제외하고 앞에 부분에 있는 17문제만 다루게 되는데 왜 17문제만 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기본 점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맞추면 대략 42점이 나오게 됩니다. 42점에 대해서 실수 없이 다 맞히는 게 중요하겠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려운 3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렵게 나오는 그 3문제를 위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될 건데 앞에 17문제에서 시간 다 보내버리면 그 풀 시간이 없고 공부했던 게 다 허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7문제를 빨리 풀자, 그것도 실수 없이 풀자라는 게 이 모의고사의 컨셉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는 8회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12회로 늘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클리어 17 모의고사가 총 12회가 진행이 될 거고, 자, 빅뱅 모의고사는 시즌 4에 걸쳐가지고 총 16회가 진행이 되는데, 자, 빅뱅 모의고사는 어떤 걸 주로 반영하느냐? 기출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6평하고 9평인데, 자, 6평, 9평 아직 나오지도 않은 문제를 기출문제에서 낼 수가 없겠죠. N제에 넣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반영시켜서 변형해서 내는 모의고사가 빅뱅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그러나 실을 수 없었던 그 기출 문제들을 빅뱅 모의고사에 반영을 했고, 물론 시즌 1은 작년 수능과 6평, 9평을 참고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공부해야 되는 연계 교재가 있죠. 연계 교재에서 눈여겨볼 만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마찬가지로 이 빅뱅 모의고사에 변형이 돼서 실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기출과 연계 교재 문제들이 빅뱅 모의고사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또 자료가 되겠죠. 빅뱅 모의고사 총 16회 여기를 녹여놓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클리어 17 시간관리 연습하시고, 최근 기출 6평, 9평, 그 다음 연계 교재 문제는 빅뱅 모의고사에서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 스케줄표로 다시 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이야기였죠. 언제까지 개념 기출을 끝내야 되는가? 좋은 거는 2월 말이다. 2월 말까지 끝내야 3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확보가 되고 이 스케줄대로 여러분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노선은 3월 말이었죠. 늦어도 3월 말까지 개념 기출을 끝내야지만 이 스케줄을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고 6평, 9평 준비할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중요한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학습법 이야기 했죠. 개념하고 기출은 단원별로, 주제별로 같이 병행을 하자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개념 끝낸 다음에 기출을 보는 게 아니라 개념 한 단원 끝나면 같은 단원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단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자는 이야기 했었죠. 안 그러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 레벨에 맞춰서 시작 포인트를 잘 잡아야죠. 일반적인 학생들은 개념 기출 같이 병행해서 N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가면 되는데 나는 물리를 잘 모른다. 그런데 이번 11월에 반드시 수능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비기너부터 시작하고 있죠. 비기너를 끝낸 다음에 개념 기출 병행.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고, 자, 작년에 수능을 봤던 상위권 학생입니다. 2등급 이상이라고 했죠. 2등급 이상을 받았던, 수능을 받았던 재수생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친구들은 아마도 기출 문항은 외워질 정도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 기출 끝나고 개념 펀더멘털 서머리 끝나고 기출을 보고 싶으면 봐도 되겠지만 보통은 N제로 넘어와도 될 겁니다. N제로 넘어와서 모의고사로 같이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현은 포함이 안 됐지만 강대 K 모의고사는 일정이 나오는 대로 선생님이 업데이트해서 OT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체 스케줄 얘기했고, 여기까지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면 대략 2,400문제를 풀게 된다 했습니다. 수능 한 문제당 120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전반사나 일과에너지 한 문제당 총 120문제씩 풀게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오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여러분이 만점을 받으시길 바라고 전체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